네, 안녕하세요. 심리서사 분석가 한명지입니다. 오늘은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완벽주의, 더 나아가서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저의 이야기지만 이거는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성과나 그런 압박 때문에 좀 치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초등학생 때 공부를 진짜 안 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공부방에 갔는데 그때 숙제를 한번 열심히 해가니까 선생님이 너무 칭찬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따뜻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선생님한테 엄청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 막 와가지고 얘기해주고 말 걸어주고.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되게 조용하고 평범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처음 받았었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그런 전환점이 됐던 사건인데, 그러고 나서 저는 쭉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중학생이 됩니다. 중학생이 돼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기말고사 전날인데, 제가 평소 같으면 시험 전날에 모르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분명히 마음이 되게 편안했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진짜 이게 극심한 불안이 갑자기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안이 너무 심해지니까 약간 공황장애처럼 진짜 거의 그 정도 수준 가기 직전까지 거의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어머니를 막 깨워가지고 나 시험 망했다. 이제 어떡하냐라고 막 생떼 부리고 난리 치고 결국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한숨 못 자고 그렇게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보고 공부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저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고 또 제가 뭐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에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극심한 불안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심리서사 분석을 배우고 저의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그제서야 저는 제가 그렇게 불안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불안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저한테는 그 당시에 어렸던 저한테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하나의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도 필요해요. 그런 감정을 잘 주고받고 할 수 있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가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간단해요. 내가 감정을 쓰고 상대가 내 감정 느껴서 서로 공감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친구가 감정을 쓰면은 내가 그 감정을 잘 느끼고 공감을 해주거나, 이런 상호작용에서 되게 살아있다라는 실존감을 느끼는 것인데, 저는 그 간단한 걸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감정 교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감정 교류를 평범하게 하지 못했던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전략이 바로 공부를 잘하는 거였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내가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의식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엄청난 신념이에요. 그래서 의식 수준에서는 내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의식에서 생존 전략이라 느끼면 이런 논리와 상관없이 불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신경증적인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안에 시달린 이후에는 중학생 때 그리고 고등학생 때까지도 공부를 그렇게 100% 몰입하진 못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면은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었거든요. 이 성과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공포가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생겼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완전히 몰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제 결론이 이거예요. 학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아이를 성과 중심의 아이로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애를 키워본 입장이 아니라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자녀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고 이렇게 압박감을 가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이가 행복하게 바래서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나중에 좋은 회사에 취업하길 바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성과 중심의 아이로 키우다 보면
설령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취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은 엄청난 압박감과 그런 무게감에 되게 고통스러워요. 계속해서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과 중심의 아이로 키우면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져요. 왜냐하면 아까 저의 얘기를 했다시피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불안감이 몰려오니까 그 과정에 100% 몰입을 할 수 없으니까 불안감이 높아지고 결국은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겠죠. 좋은 그런 성적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과정 중심의 아이를 키우면 이 과정 자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100%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시험을 못 보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나 압박감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정에 100% 몰입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만감을 느끼니까 또 선순환이 되겠죠.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아이는 과정 중심의 아이로 키우면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가능성이 커져요. 부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성과 중심의 아이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아이로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저랑 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과를 이룬 것들이 있지만 저는 항상 성과를 이룬 다음에도 행복하지가 않았었거든요. 성과를 이루면 그 다음 성과를 또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또 있었고 혼자서 계속 그런 성과 중심의 감옥을 만드는 느낌이에요. 성과를 이뤄도 그 순간 그냥 잠깐 행복해요. 그 행복이 하루도 가지 않아요. 정말로. 제가 가장 원하던 그런 곳에 입사를 했을 때도 저는 그 행복이 하루도 안 갔어요. 처음에 합격자 발표 보고 행복했는데 그러고서 좀만 지나도 그런 행복감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 결과 중심의 행복은 정말 일시적이고 지속되지가 않아요. 부디 자녀를 사랑하시는 만큼 과정 중심의 아이로 과정에 100% 몰입하고 집중한다면 충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자녀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을 것이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할 그런 가장 기초 바닥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보다 더 깊거나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